너의 손을 꼭 잡고 날 거야 해가 뜰 때까지 잠깐 기다려. 날 거야 그 모습 나 거기로 가 자, 다시 출발합니다. 저는 지금 그 루프 바스켓에 카고 박스를 2개 올리고 주행을 하고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화물차다라고 생각하고 하위 차선이 2차로에서 좀 주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바람이 좀 굉장히 많이 부는 날씨라서 속도를 조금 낮춰서 좀 주행을 했는데 중부 내륙고속 같은 경우는 제한 속도가 110km지만 지금 지나가는 차량처럼 130km 그 이상도 달리는 차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차량에는 저와 이제 저희 아들 그리고 카고 박스 50m, 70m 이렇게 2개가 실려 있는 상태인데 다리 교각 위를 지나오면서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어서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을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 횡풍에는 사실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전에 바로 직전에 운행했던 K9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사실은 비교 자체가 좀 무리수긴 하죠. K9 차량 같은 경우는 공차 중량도 굉장히 높은 차량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지금 그 루프 바스켓에 찔려 있는 또 짐이 있다 보니까 주행풍을 더 많이 맞는 게 아닌가. 사실 90km가 어떻게 보면 느린 속도인 것 같지만 또 그렇게 또 느리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제일 좋은 건 주변에 이제 흐름에 맞춰서 달려주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사실 자동차를 주행할 때 제일 좀 무서운 게 이렇게 바람이 갑자기 많이 부는 날은 무섭습니다. 차가 흔들리기도 하고요. 오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네요. 바람 소리도 많이 들리고. 그리고 이제 캐스퍼 일렉트릭을 타면서 루프 바스켓을 장착을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 차량의 유일한 단점은 사실 적재 공간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의 트렁크가 워낙에 넓은 차량을 운영을 하다가 지금 이 캐스퍼 일렉트릭으로 변경을 한 이후에 장점은 트렁크에 불필요한 짐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다니기 때문에 사실 트렁크가 크다라고 해서 불필요한 짐들을 또 많이 내버려 두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두 달 정도 운행을 해보니까 적재 공간에 어떤 아쉬움을 좀 느끼던 찰나에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서 루프 바스켓과 가로바를 할인 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선착순 50명에게 루프 바스켓을 구매하면 가로바를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거의 11월 말일쯤 제가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로바가 과연 올까 안 올까 많이 좀 궁금했는데 별도의 문의 창구는 없는 것 같았고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가로바하고 같이 배송이 돼서 장착은 제가 직접 했고요. 장착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고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꼼꼼하게 작업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혼자서 작업을 했고 대략 한 3시간 정도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이런 장착은 처음 해보다 보니까 이제 가로바의 위치를 인터넷에서 전문 장착점에서 장착한 위치를 좀 참고해서 장착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바스켓을 올리고 나서 자리를 잡고 수평을 잡는 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크게 어려운 게 없었고 감사하게도 툴레에서 그 바스켓을 판매할 때 장착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제 육각 렌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제가 별도로 준비했던 거는 좌우 센터를 맞추기 위해서 줄자를 준비를 했었고요. 그 외로는 특별히 다른 공구가 필요하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집에 보유하고 있는 공구를 가지고 충분히 장착이 가능하고 혼자서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줄자가 있어야지 이제 가운데 센터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줄자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스켓에 짐을 올리는 게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구입했던 비데를 옮기는 데 사용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옮기고 툴레 정품 그물망도 구매를 했는데 9만 원을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서치를 해보니까 먼저 이제 이 루프 바스켓을 사용하셨던 이제 선배님들께서 추천한 좋은 제품들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이제 툴레에서 나온 제품이 그나마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구입을 같이 했었었는데 이게 9만 원의 가격을 하는지 가격에 대한 조금 의문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는 이제 바스켓을 구매하면서 가로바까지 같이 받았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은 상당히 만족을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재 공간의 아쉬움은 바스켓을 장착하고 나서 충분히 해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캐스퍼 일렉트릭으로 캠핑을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저는 차박을 3번 정도 다녀왔는데 이 차 안에서 저와 아내와 아이가 함께 자기에는 다소 좁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날이 좀 풀리면 도킹 텐트를 하나 구입을 해서 제가 차 밖에서 자고 아이와 아내는 쾌적하게 차 안에서 이렇게 잘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 차박을 했을 때의 느낌은 사실 작은 캡슐 호텔에 들어온 느낌입니다. 날이 더운 이제 9월 초에도 바로 차박을 했었었고요. 추운 겨울에도 차박을 했었었는데 아무래도 추운 것보단 더운 날씨가 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갔던 이제 저희 형은 차에서 선풍기를 틀고 잤는데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아주 쾌적하게 온도를 24도로 맞춰놓고 에어컨을 틀고 잤습니다. 그래서 창문도 전부 다 닫고 외부와의 소음을 이제 차단하고 하룻밤을 잤는데, 그때 당시에 배터리는 대략 한 10% 정도 소모가 됐었고요. 근거리로 갔었기 때문에 운행거리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었고, 정말 작은 나만의 캡슐 호텔이 생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캠핑을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추천을 드릴 만하고요. 외부 캠핑장에 가서도 외부 활동이 크게 없는 분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타프 하나만 가지고 다니신다 하더라도 활동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잠을 자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에어매트를 이제 구입을 먼저 했었고, 차량을 계약한 다음에 차가 나오기 전에 에어매트를 먼저 구입을 했었는데 사실 한두 달 정도는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달에 한번 이제 사용할 일이 있어서 공기를 주입했는데 바람이 빠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새로운 제품을 구입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죠. 구입한 지 3개월 정도 지나서 바람이 빠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품질에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은 정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페달 기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이페달 기능이 저도 사실 전기차를 타면서 처음 접했던 기능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놀이공원에서 탈 수 있는 범퍼카를 생각하시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범퍼카는 오른쪽에 있는 페달을 밟으면 차가 움직이고 발을 떼면 속도가 줄어들면서 차량을 정지시키죠. 동일한 이제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엑셀 페달을 밟으면 차가 가고 엑셀 페달에서 발을 떼면 제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차량을 혼자 타는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전자는 사실 브레이크를 밟을지 엑셀 페달을 밟을지 본인이 이제 인지를 하고 주행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로도가 적습니다. 몸이 이제 미리 대비를 하게 되죠. 근데 다만 아이페달을 이제 회생제동이 연결이 좀 되어 있는데, 아이페달을 감도를 최대한 이제 세게 강하게 해놓게 되면 느낌상이지만 브레이크를 밟는 것하고 동일한 정도의 이제 감속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동승자 입장에서는 사실 아이페달 기능을 사용하는 전기차에 동승을 했을 때는 몸이 앞뒤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이 아이페달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사실 정말 편안한 승차감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페달로 가속을 하고 충분히 가속이 됐을 경우에는 페달에서 발을 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떼는 것이 아니라 악셀 페달의 이제 궤도량을 좀 줄인다라는 개념으로 속도를 서서히 감속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 머리에 흔들림이 없죠. 그만큼 이제 차량의 가속력이 좀 줄어들고 어떤 감속을 했을 때도 스무스하게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이페달을 잘 사용하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 탑승한다라고 하면 저는 어떤 내연기관에 타는 상황보다도 편안한 주행 질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페달에 대해 조금 적응하는데 저 역시도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됐고,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이제 그런 장치 옵션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울컥거림이 좀 심했습니다. 오른발의 엑셀 아니면 브레이크 둘 중에 하나의 어떤 이제 그 조작으로 차량을 가속시키고 감속시키고 했었는데, 그런 개념을 벗어나서 악셀 페달 하나로 차량을 가속하고 감속하고 할 수 있다 보니, 악셀 페달에서 발을 전부 다 떼버리면 속도가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차량을 정지시킵니다. 그러면 이 차량에는 오토홀드 기능이 있습니다. EPB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오토홀드 기능이 사실 아이페달을 켜놓은 상태에서는, 최대로 이제 작동시켜 놓은 상태에서는 오토홀드의 기능이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차가 가벼운 모델들의 EPB가 이제 장착되어 있는 차들 중에 EPB가 작동을 해서, 오토홀드가 작동을 해서 차량을 다시 출발시키는 과정에서 EPB의 해제가 좀 느리게 느껴지는 경우에는 조금 어떤 불쾌한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죠. 근데 사실 캐스퍼 일렉트릭은 오토홀드를 작동시키지 않고 아이페달로만 주행했을 때는 불쾌한 느낌 없이 스무스하게 출발이 또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아이페달에 정말 익숙해진다라고 하면 승차감, 어떤 운전에 대한 피로도 전부 다 만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